드디어 2023년 소방공무원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 시험과 그 이후 시험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수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필수 과목이 되면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소방학개론에서 고득점 전략을 알려줄 전문가도 함께 보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2년까지 영어 20, 한국사 20, 소방학개론 20, 소방관계법규 20, 행정법 총론 20 이렇게 총 5과목 100문항이었던 소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과목이 2023년부터는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소방학개론 25문항, 소방관계법규 25문항, 행정법 총론 25문항 이렇게 총 3과목 75문항으로 개평되었습니다. 문항수는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소방공무원 시험보다 1년 먼저 시험제도를 바꾼 경찰시험의 경우 경찰학 40문항, 형사법 40문항, 그리고 헌법 20문항 이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근데 소방공무원 시험은 모든 과목이 균등하게 25문항씩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소방시험의 문항수가 경찰시험과 동일하게 가긴 좀 어려웠어요. 경찰시험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합쳐진 과목이고요. 헌법은 새로 생긴 과목이란 말이죠. 근데 소방공무원 시험은 모든 과목들이 별개의 독립성이 있었어요.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는 선택 과목에서 2022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고 행정법 총론 역시 2021년까지 선택 과목이었지만 2022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시험과 달리 이렇게 3과목 75문항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의 수험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00분의 시험 시간이 25분 줄어들었고요. 영어와 한국사에서 검정시험 기준 점수를 넘기면 영어는 3년, 한국사는 4년 동안 더 이상 영어와 한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되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고, 겉으로는 3과목이지만 실제로는 4과목 수준인 경찰시험과 달리 소방시험은 3과목만 딱 공부하면 끝난다,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고, 소방개론과 소방관계법규도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어가지고 경찰시험보다는 훨씬 준비가 편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량이 줄었다는 것은 단기 합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소방시험 합격까지 6개월 충분히 가능합니다. 99초 이슈 체크. 바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과목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공채보다는 조금 부담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경채시험에는 한국사가 없었는데요. 경채시험도 공채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에서 검정시험 기준 점수를 넘겨야 됩니다. 기준 점수와 유효기간 모두 공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채시험에는 2022년 폐지되었지만 경채시험엔 남아있었던 국어 과목이 2023년부터 폐지가 되고요. 각 분야에 어울리는 전문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신설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구급 분야는 응급처치학 개론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화학 분야는 화학개론, 그리고 정보통치 분야는 컴퓨터 일반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가 소방학개론을 공통 과목으로 치르고요. 실제 필기시험에서는 2023년부터 65분 동안 2과목 65문항을 풀게 됩니다. 소방학개론은 모든 분야가 25문항으로 동일하지만 각 분야의 전문 과목은 40문항을 풀게 되는데요. 구급 분야 같은 경우에는 소방학개론 25문항을 풀고 응급처치학개론 40문항 이렇게 풀게 되고요. 일반 분야는 소방학개론 25문항, 그 다음에 소방관계법규 40문항을 풀게 됩니다. 일반 분야의 전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관계법규는 기존에는 공채보다 시험 범위가 적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시험 범위도 공채와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채와 경채 모두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 법령 등이 시험 범위로 지정되었습니다. 수험 부담이 줄어든 공채에 달리 경채는 작년에 비해서 수험 부담이 조금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어가 폐지되긴 했지만 원래 영어 과목이 생활영어 수준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 한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점, 부담을 키웠다라고 할 수 있고, 각 분야의 전문 과목이 신설이 됐잖아요. 이 과목들이 문항수가 40문항이다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 과목에서 얼마 정도의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 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까지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공채시험에만 붙는 가산점이 기존에는 필기시험에만 붙었는데 이제는 면접시험 25% 안에 5%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필기시험은 인재 입장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산점은 기존에는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과 사무 관련 자격증 이렇게 2개 분야만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 기존 2분야의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분야와 외국어 능력 검정 시험 분야 이렇게 2개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필기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 시험의 유효 기간은 3년이지만 가산점을 받기 위한 영어 검정 시험의 유효 기간은 2년이라는 점입니다. 99초 이슈 체크. 바빠. 네, 지금까지 2023년 소방공무원 시험제도 변경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방학개론의 고득점 전문가 강다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방학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강다나입니다. 교수님, 소방학개론 문항수가 올해까지는 20문항이었는데 내년부터 25문항으로 늘어나요. 문항수가 늘어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같은 범위 내에서 문항수만 5문항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나 영어 같은 경우는 검정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출제 과목에 있어서도 세 과목으로 낮춰졌죠. 네, 전체 기존 100문항에서 75문항으로 인재들을 선별하기 위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항수가 줄기 때문에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죠.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가 출제가 그렇죠. 되거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조금 지역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소방학개론이 선택 과목이었다가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소방관들이 소방 이런 관련 지식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전문 과목으로 지정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난이도에 있어서 하향 조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심도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시험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소방학개론이 어려웠나요? 22년도 소방학개론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난이도 정도로 출제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 때 25문항이잖아요. 몇 분 안에 풀어야 되죠? 원래 1분당 한 문제 이렇게 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75문항을 75분 동안 풀이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그렇죠. 마킹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된 시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푸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스킬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죠? 저랑 함께 푸신다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가 시험 과목이잖아요. 이 두 과목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소방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소방학개론은 그 이론들과 원리들이 주로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소방관계법규는 소방에 관련된 그런 법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개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준들을 조금 암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학개론과 이제 소방관계법규를 같이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크다. 아무래도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가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비타민 챙겨 드셨나요? 건강해야 공부도 잘 됩니다.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공시생활 너무 길고 힘든 그러한 여정 속에서도 항상 제가 옆에서 응원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우리 그 기회에 잡기 위해서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생활 중에 우리 주변 친구들의 정황 알려고 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문이 있다면 저한테 편하게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한 문제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시험이 내년 4월에 유력하잖아요. 네. 지금 시작해도 소방학개론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의 커리큘럼만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소방공무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합격이다!